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뭐 끊김없이 빠른 속도, 이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뒤에는 이 주파수라는 보이지 않는 자원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요, 최근에 이 주파수를 확보하는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그냥 통신사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은 이 비용 증가가 여러분의 통신 경험이나 요금, 그리고 뭐 육지 같은 미래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우리나라 주파수 재할당도 앞두고 있어서 더 주목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비용 올랐네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통신 사업자들 데이터를 쭉 보면요. 이 주파수 비용하고 실제 통신망 투자, 또 서비스 품질 사이에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거든요. 오늘 이 연결고리를 좀 자세히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그 비용 증가폭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요? 지난 10년 사이에 전 세계 통신사들 수입 대비해서 주파수 비용 부담이 무려 63%나 늘었다고요? 현재 통신사 전체 수익의 한 7% 정도를 차지한다니 정말 큰 비중인데요. 한국 통신사들도 보니까 수익의 한 6%에서 8%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그 영향은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파수 비용이 한 10% 오르면 오지 같은 네트워크 커버리지 있잖아요. 이게 한 6%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 6%나요? 자주 가던 곳에서 갑자기 잘 안 터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이런 비용 문제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다운로드 속도는 한 8%, 업로드 속도는 한 6%까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그 스펙트럼 비용, 그러니까 주파수 비용이 1% 오를 때마다 데이터 요금이 0.5% 인상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헉, 결국에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의미죠. 근데 비용 부담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여기서 진짜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작 통신사들이 주파수 단위, 그 MHz당 벌어들이는 월 평균 수익은요. 2014년에 0.37달러였는데 작년엔 0.12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용은 엄청 늘었는데 단위당 버는 돈은 확 줄었다. 이 어긋난 상황, 이게 왜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투자 위축이라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요. 주파수 이용권이라는 건 회계상으로 무형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무형 자산 확보에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예를 들면 기지국 장비 같은 유형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이걸 이제 흔히 풍선 효과에 비유하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어떤 통신사 관계자분은 이걸 설렁탕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재밌는 비유인데, 설렁탕이요? 네, 그러니까 주재료인 소고기, 이게 이제 네트워크 장비 투자 같은 거죠. 이 소고기 값은 올랐는데 설렁탕 값, 즉 통신 요금은 올리기 어려우니까 결국엔 탕 안에 들어가는 당면 같은 거, 그러니까 다른 투자나 품질 유지 노력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아하, 이해가 되네요. 이게 당장의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육지 같은 미래 기술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당장 내년 우리나라 주파수 재할당 문제랑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2025년 6월하고 12월에 3G랑 LTE 주파수 총 370MHz 폭 이용 기간이 끝난다면서요. 그럼 이 주파수를 계속 쓰려면 얼마를 내야 할지 이제 정부랑 통신사 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되겠네요. 통신사들은 뭐 AI다, 데이터 센터다, 신규 투자가 급하니까 주파수 비용 부담 좀 줄여달라 이런 입장일 테고. 네, 그렇죠. 반면에 정부는 또 이 주파수 대가가 중요한 ICT 기금 재원이니까 재정 확보 측면도 고려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간극을 좁히는 게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이런 긴장 관계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겠죠. 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기구나 협회, 뭐 GSMA 같은 곳에서는요, 정부나 규제기관에 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단기적인 재정 수입을 너무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편익을 우선해 달라는 겁니다. 국민 편익이요. 네, 그러니까 더 나은 통신 품질, 더 넓은 커버리지,
그리고 정보 격차 해소 같은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좀 합리적인 주파수 가격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런 권고죠.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양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그래야 기술 발전과 서비스 개선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결국 들어보니까 이 주파수 비용 문제는 단순히 통신회사들의 어떤 경영 숫자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통화 품질, 데이터 속도,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6G 같은 미래 기술의 실현 속도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다. 이걸 명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주파수는 분명히 한정된 아주 소중한 공공자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원의 가격표는 과연 어떻게 매겨져야 할까요? 정부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통신망 고도화나 국민 전체의 디지털 복지를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당장의 재정 확보가 우선일지 아니면 조금 비용을 낮추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일지 과연 어떤 선택이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더 이로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